파스칼이 들려주는 경우의 수 이야기 그 7번째 수업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인데요. 자, 앞에서 배운 일렬로 줄을 서야 할 때와 둥근 식탁에 앉을 때에 자, 각각의 경우의 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더 좋겠죠? 4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명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4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을 제외한 3명에게 기회가 가기 때문에 3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을 제외한 2사람에게 기회가 가기 때문에 2가지가 되고요. 네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한 사람이죠. 자, 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사용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이 식은 결국 4명이 일렬로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와 같아지죠.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각각의 유리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모두 같은 사진인데 4개의 사진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 결국 4개가 모두 같은 경우를 생각해줘서 자, 이 4명이 일렬로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 4를 해주시면 4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결국 6가지가 되었네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4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결국 한 사람을 고정시킨 채 3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와 같아지겠죠. 즉, 3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6가지가 되네요. 이번에는 목걸이나 팔찌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서로 다른 구슬을 꿰어서 팔찌를 만들 때의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의 팔찌와 오른쪽의 팔찌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왼쪽 그림을 뒤집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10개의 서로 다른 구슬을 꿰어서 팔찌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10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의 반, 즉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10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고요. 이 경우의 수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10개의 서로 다른 구슬을 꿰어서 팔찌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수가 좀 커서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 18만 1440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즉 7번째 수업에서는요.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와 팔찌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배웠는데요. 4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결국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파스칼이 들려주는 경우의 수 이야기 그 7번째 수업을 정리하는데요. 자, 이 7번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자,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에 관해서 배웠는데 4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즉, 4명이 둥근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나누기 2가 되었고요. 자,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이 식을 정리해 보니 자, 약분을 하여 3 곱하기 2가 되었죠. 따라서 두 식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